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결혼의 계절로 불리는 봄입니다. 특히 5월에는 결혼식이 많이 열리죠. 이런 가운데 올해는 인플레이션 등으로 결혼식 하객들의 부담도 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과와 블랙베리를 먹으면 노인들에게서 나타나는 노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형은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주변에 누가 결혼을 한다고 하면 요즘에는 진짜 재정 부담이 이전보다는 커졌죠. 네, 그렇습니다. 계절이 계절인 만큼 지난달과 이달 청첩장 받고 결혼식 다녀온 분들 많이 계실 듯 싶은데요. 저도 그랬습니다. 네. 네. 물론 청첩장 받으면 가장 먼저 축하하는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지만 특히 요즘같이 물가가 비쌀 땐 이전보다 좀 더 늘어난 재정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네. 결혼은 신랑 신부에 있어서는 중대한 헌신을 의미하고 결혼식에 참석해야 하는 하객들에 있어서는 그들만의 재정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요. 예. 제각각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인플레이션에 결혼식 비용도 대체로 높아져서 신랑 신부들의 그 재정 부담만 커진 게 아니라 하객들 역시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러면은 결혼식에 참석하는 하객분들이 요즘 어느 정도 지출을 하나요? 평균 $600 넘게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이 한 쓰시네요. 사람이요? 네네. 와, 이 네. 뱅크레이트가 최근 올해 하객들이 쓸 비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결혼식 한 번 참석할 때마다 평균 $611를 지출합니다. 아니 지금 한 번 참석에 평균 $611라고 하는 건데 네. 지금 뭐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겁니까? 네, 어디에 얼마가 드는지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팬데믹이 끝나고 많은 예비 신랑 신부들은 결혼식을 보다 멋지게 치르고 싶어하는 편입니다. 그렇겠죠. 좀 더 거리가 있더라도 야외 결혼식장 등에서 예식을 올리고요. 먼 거리의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면 비행기 타고 가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이럴 때 경비를 신랑 신부 측에서 대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 네. 대체로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611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여행 경비와 숙박비입니다. 네. 이동 경비, 숙박비의 평균 $287가 들어가게 되고요. 네. 미국에서는 또 결혼 선물을 주죠. 이 결혼 선물의 평균 $180를 소비합니다. 네. 이 밖에 결혼식에 입고 갈 옷 같은 거 사고 꾸미는데 맞아요. 여기에 평균 $144를 씁니다. 이걸 합산하게 되면 이제 $611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동 경비에 지금 비행기 값도 포함되어 있나 보죠, 그죠? 그렇네요. 네, 그렇죠. 네. 평균 $611면은 이거보다 더 많이 쓰는 사람들도 있고 좀 조금 더 덜 쓰는 사람들도 있을 듯한데요. 네, 맞습니다. 네. 우선 성별로 나눠보면 네.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씁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네, 더 많이 의외죠. 쓰는 건데. 남성이 평균 $694, 여성 평균 $530입니다. 이거 100분이 넘게 네, 차이가 나네요. $164 정도 남성이 더 많이 씁니다. 많이 쓰시네요. 네. 네. 미국을 지리상으로 북동부, 중서부, 남부, 서부로 나눠서 알아본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미 북동부 지역 사람들이 평균 $774로 가장 많이 지출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미 중서부 $605, 미 남부 $569,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미 서부 $531로 가장 적게 쓰는 것으로 네. 조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별 차이도 물론 있었는데요. 연소득 $50,000 이하는 평균 $463로 아무래도 가장 적게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연소득 $50,000에서 $80,000 미만, 그리고 $80,000에서 $100,000 미만 이 두 그룹 사이의 지출 금액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각각 $527와 $529, 불과 $2 차이에 불과했고요. 연소득 $100,000 이상으로 가면 $912 지출로 훌쩍 뛰었습니다. 뭐 연봉에 따라서 씀씀이가 정해지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이 결혼식 한 번 참석에 평균 $611나 쓰게 되는 것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전보다 뭐 더 좋은 선물을 해줘서 더 멀리 떠나서라기보다는 네. 이제 그 물가가 상승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뱅크레이트의 테드 로스먼 시니어 애널리스트는 그처럼 분석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과 높은 금리 여파가 이 결혼식 하객들에게까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물가 상승이 어느 하나 빠짐없이 모든 것에 다 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611 평균을 지출하게 되면 하객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크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이미 얇아진 지갑에 네. 청첩장 받고 RSVP 하는 순간마다 한층 더 부담을 느끼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예. 이번 조사에서 하객 약 21%, 거의 5명 가운데 1명꼴은
자신이 편하게 지출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압박을 지닌다고 밝혔습니다. 또 결혼식 참석을 위해서 크레딧 카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응답도 전체 18%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랜딩트리가 실시한 또 다른 조사에서는 지난 5년 동안 결혼식에 참석했던 전체의 40%가 빚져서 그 비용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나온 기사들을 보면은 그 크레딧 카드 사용 빈도가 높아졌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나 봅니다. 그런가 보네요. 이 한국에서도 결혼식 참석에 대한 부담이 커진 건 마찬가지겠죠? 네, 한국 사회, 대체로 우리 한인 사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축의금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한국에서는 또 5월에 미국보다 기념일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예. 미국은 마더스데이 뿐이지만 한국은 어린이날부터 해서 어버이날, 부부의 날, 그리고 성년의 날까지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기념일인데다가 5월이 또 결혼의 계절로 역시나 결혼식 많이 올리다 보니 축의금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청첩장을 보다 많이 받게 되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 5월은 공포의 계절이다 이런 말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다 있던 기념일의 결혼식입니다만 물가 상승 여파로 돈을 더 지출하게 되면서 부담이 늘어났다는 분석입니다. 네, 결혼식을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럴 때 전문가들이 해주는 조언 같은 거 뭐 없습니까? 네, 예식 장소 등의 지출을 맞추지 말고 예. 자신의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신랑 신부와 관계 그들에게 느끼는 감정에 초점을 맞춰서 지출하라는 조언입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친구면 10만 원 선, 네. 그보다 좀 덜 친한 지인이라면 5만 원 선 축의금 주는 게 국룰이라고 하던데 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문가들은 본인의 상황에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예식 장소 따져서 어떤 웨딩에 가느냐보단 자신의 처지, 상황에 맞게 지출하라는 얘긴데요. 한국의 한 전문가는 자신의 비슷한 처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는지 평균을 확인해서 그 평균을 따라가는 게 가장 좋다고 했고요. 결혼 정보 전문 업체인 더 나트의 에스덜리 웨딩 전문가는 다른 사람의 결혼식에 얼마를 지출해야 하는지 정해진 룰은 없다면서 네. 어떤 종류의 결혼식에 참석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신랑 신부와 얼마나 친밀한지 그걸 고려해 돈을 쓰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자신의 재정 목표에 맞춰서 범위를 설정해 놓을 것을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친한 사람의 결혼이라고 한다면 계산기 두드리는 것으로는 불가능한 일대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역시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어제 회춘을 위해서 백만장자가 아들의 피를 수혈받았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거든요. 네. 네, 이제 사과를 먹으면 노인들에게서 나타나는 노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네, 하루 한 알 사과를 먹으면 의사를 멀리한다라는 말 있죠. 네. 네. 실제로 이 말이 타당성이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됩니다. 네. 사과를 섭취하는 게 노인의 노쇠 발현 가능성을 낮춘다는 내용인데요. 하버드대 의대 산하병원과 센터의 공동 연구 결과입니다. 하루에 중형 사과, 그러니까 중간 크기 사과 한 개를 먹으면 노쇠할 확률이 2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방금 노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우리 노화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혹시 노쇠하고 노화하고 그 말의 의미의 차이가 좀 있나요? 네, 노쇠 영어로는 frailty, 노화는 에이징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아, 예. 노화는 나이가 들면서 신체 기능이 필연적으로 떨어지는 것이지만요. 네. 노쇠는 일상에 지장을 줄 만큼 나이에 비해서 신체 기능이 심각하게 약해져서 뭐 낙상이라든지 골절과 같은 그런 골절을 초래할 위험이 높게 되고 장애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노쇠 증상은 전체 노인의 약 10에서 15% 정도 겪는 것으로 알려지고 노화는 있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고 노쇠는 몸이 쇠약해지는 거를 네, 구체적으로 맞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네요. 네네. 네. 그러면 이 노쇠 증상이 하루에 사과 하나를 먹는다고 어떻게 낮아지는 겁니까? 사과 하나. 네. 한 알입니다. 한 알. 한 알. 네. 사과는 플라보노이드 하위 그룹인 플라보놀이란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네. 이 플라보놀 섭취가 노쇠 증상 발현 가능성을 늦추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 네. 특히 플라보놀 한 종류인 케르세틴 성분이 노쇠 예방과 가장 강력히 연관된 플라보노이드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플라보놀을 하루 10mg 더 섭취하게 되면 노쇠가 나타날 가능성이 20% 줄어들게 되는데
중간 크기 사과가 약 10mg 플라보노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와 한 알 사과를 먹으면 노쇠 발현 가능성 20%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요, 많은 분들 가운데 또 사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럼 사과 말고 좀 대체할 만한 그런 거는 없나요? 네, 있습니다. 블랙베리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네. 이 밖에도 양파,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케일 같은 곳에도 케르세틴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연구팀은 이런 성분을 함유한 식품 중에서도 사과, 블랙베리가 가장 좋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마켓에 사과와 블랙베리가 불티나게 팔리길 바랍니다. 야, 정확하게 제가 방금 치려고 한 멘트를 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현경 고맙습니다. 기자였습니다.